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이 언더 73이 우리 저 구 변호사도 73이죠? 언더죠? 저는 7, 8년생이니까 예. 한참 전에. 네. 자, 근데 언더 73이 이제 생겨서 이게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아마 활동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젊고 유능한 보수와 함께 세대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배가 너무 아팠는 모양이에요. 이거는 내 영역인데 아니 왜 갑자기 왜 언더 73 하면서 또 왜 나의 영역을 침범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준석이 아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준석이 저기 나오네요. 네, 한동훈 손잡을 나이, 조선시대면 이준석도 할아버지.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 재개선을 하기 직전에 컨셉을 잘못 잡은 것 같다. 55살이면 예전 같으면 손잡을 나이다. 그러면서 본인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45살인 정도인데 한동훈 대표가 이미 한국 나라는 53살이라며 이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원숙기에 접어들며 강조하게 되는 건데 본인의 나이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60대에도 젊은 세대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있다. 이런 컨셉들이 잘 안 먹힌다라고 하는 건데 참 이준석은 참 제가 옛날부터 느끼는 바지만 참 싸가지 없는 말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들으면서 그거 본인한테 하는 말인가? 뭐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준석 의원도 40이잖아요. 근데 저 정도면 적어도 30 들었을 나이 아닌가요? 30 들었어야 될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리고 조선시대 기준으로 해서 뭐 53살을 공격하면 40살이면 조선시대 기준으로면 사실 장성한 자식은 있을 나이잖아요. 네네. 적어도 30 들었을 나이고. 근데 자기가 굉장히 어린 척하는 것도 이제는 굉장히 좀 손발이 오그라든다. 왜냐면 예전에도 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2030 이렇게 묶잖아요. 네. 20대들은 30대랑 묶는 것도 되게 황당해요. 네. 그리고 제가 제 기억을 떠올려 봤을 때도 20대 초반일 때는 대학교 4학년 선배들만 봐도 되게 어른이었거든요. 한 서너 살 차이만 나도 다른 세대로 느꼈는데 그거를 뭐 10살 뭐 이상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세대처럼 이렇게 보는 거 생각이 엄청 달라요. 네. 근데 거기서 이미 이제 2030도 아니에요, 이준석 의원은. 그러니까 저분은 지금 이제 40대에 구애해야 하는 거 생각하셔야 될 나이인데 20대 30대가 아직도 자기하고 뭔가 접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도 대단한 착각이거든요. 어린 분들 제가 대화 나눴을 때 심지어 저는 특히 여성분들은 더 그렇고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존칭으로 부르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반감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도대체 누굴 대표하나. 일단 2030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다시 여성 남성에 대한 갈라치기를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비호감도가 높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한동훈 대표가 젊은 층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이거 내가 선점한 시장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죠. 선점은 무슨, 이게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아저씨거든요. 예전에 부록이라 그랬잖아요. 부록. 그러니까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계를 뭐 통일한 게 20대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 40살인데 뭘 했나요? 딱 3명밖에 없는 정당을 만들어 갖고 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허은하 대표 쫓아내고 지금 뭐 거의 사실요 옛날에 바른정당인가 할 때 그 손학규 대표를 그때 쫓아냈는데 제일 앞장섰던 게 그럼요, 이준석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는 또 본인이 사실은 만든 정당인데 그렇죠. 이제 대표를 저 눈에 가시같이 한다고 허은하를 저렇게 당원들을 동원해서 또 쫓아냈지 않습니까? 아니 3명도 화합시키지 못하고 하면서 무슨 세대 교체와 무슨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 갈라치기로 결국은 이제 본인이 덕을 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갈라치기 덕을 보았는데 아니 이제 뭐 언더 73이 그래도 뭔가 세대 통합과 또 이제 새로운 젊은 보수를 이야기하니까 이건 내 영역이야. 내가 찜해놓은 건데 왜 너네들 해? 참 그런 걸 보면 참 옹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옹졸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독선과 아집이 너무 심하고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봤던 게 방금 말씀하셨던 바른미래당에서는 당 대표인 손학규 대표를 공격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기가 대표가 되고 나니까 완전히 반대였잖아요. 네. 그때는 정진석 의원이랑 정말 어마어마한 정치 선배잖아요. 맞아요. 뭐 육모방망 이러면 어딜 때리네 어쩌네 수리서 막 둘이서 막 독서를 주고받았는데 그때 했던 말이
나이고 선수고 상관없이 당대표가 윗사람이다 네. 이랬거든요. 맞아요. 그때 또 당대표의 권위를 굉장히 인정했어요. 저는 그때 이미 손학규 대표 때 했던 거랑 자기가 지금 이제 하는 거랑 완전 모순되잖아요. 여기서도 위선을 봤는데 다시 또 위선을 볼 줄 몰랐어요. 네. 여기서 다시 또 이제 허은하 대표, 자기는 이제 의원, 그리고 이제 정진석 자기가 대표일 때 거기에 또 역전됐잖아요. 네. 근데 또 여기선 완전 무시하고 깔아뭉개가지고 쫓아냈잖아요. 저분은 항상 그냥 자기만 옳다. 내 기준대로 무조건 나 좋을 대로 이런 사람이랑은 같이 정치를 논할 수 없고 화합할 수 없죠. 저분은 어딜 가든 분란을 일으키고 저렇게 안에서 계속 깨져나갈 분이에요. 전에 뭐 국민의힘에서 나갈 때도 사람들이 그 어디죠? 그 이낙연 총리나 이렇게 네네. 할 때 처음에 합쳤다가 음. 합쳤을 때 그랬거든요. 네. 우리만 당할 수 없다. 어디 한번 당해봐라. 실제로 겪어보면 생각이 다를 거다. 그런데 진짜로 팍 깨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역사는 반복된다고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항상. 이 DNA 유전자가 보면 이 갈라치기 유전자가 아주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참 이 본인이 그래도 만든 3명을 잘 그래도 이끌어 나가서 했다라면 뭐 저는 이번에 그래도 야 이준석이 그래도 좀 철이 들었구나. 그리고 또 본인이 만든 정당들 그래도 잘 꾸려가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내릴 텐데 참 얼마 되지 않아서 별 희한한 걸 가지고 참 허나 물론 뭐 허나도 뭐 잘한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간에 그걸 본인이 대주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대주주가 지금 대표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당원들 동원해서 결국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허은하도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결국 보니까 허은하가 딱 한 이야기가 제일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이준석 대표가 내가 한 대로 그대로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 지금 벌써 지금 뭐 소송하고 지금 뭐 이 당비 횡령 뭐 등등 저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이 했던 거 그대로 거울처럼 하면 그 거울 치료라 그러잖아요. 네 모습을 거울로 보듯이 한번 봐라. 그러고 깨닫는 게 있어라라는 건데 그러고도 깨닫는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울 치료가 될 만한 상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할 건 거울 치료고 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은 안 바뀐다. 네. 이제 이런 거고 제가 문득 떠오른 게 이준석 의원은 갈라치기만 해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독일의 그 법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카를 슈미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칼 슈미트. 네. 그게 독재에 대한 이론을 근거했다는 이론 제공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받는 사람이고 그 이론은 많이 이제 극복이 됐는데 그분의 이제 이론 중에 우적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는 적과 아군으로 나눠지고 그렇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정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준석 의원이야말로 저 사람은 자기 컨텐츠로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지지를 받은 게 아니라 꼭 적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적을 통해 가지고 내 존재감. 이래왔기 때문에 그 한계가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 저분은 옛날에 폐기돼 버린 그 이론대로만 행동하고 있고 그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또 다른 갈라치기 앞으로도 갈라치기 보고 싶은 분들만 저 사람 지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저거는 자연 소멸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준석 대표의 정치를 게임의 정치다라고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적이 있어야 이 사람은 빛을 발하고 싸움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정치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도대체 이준석이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미래 세계는 뭔가에 대한 저는 전혀 이 감이라든지 본인의 어젠다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미래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럼 이준석 말대로 그러면 무조건 20대 남성만 가지고 정치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그거는 그냥 어떤 뭐 남성연대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 그냥 네. 뭐 사회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가능한 얘기지 전체를 아우르는 게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네. 더 크고 넓은 거를 뭐 논하는 게 정치의 영역이고 그거는 모두에 대한 화합과 조화 이런 거를 생각을 깔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멀쩡하게 잘 지내던 분들 분노의 감정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쳐가지고 그걸로 득을 보는 분이 오히려 그걸 조장해 왔잖아요. 저런 분은 앞으로도 자기 어젠다 가지고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사회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전혀 그럴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어젠가요? 우리 그 언더 73 멤버들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 도서관에 가서 김현철 이제 소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 보수 정당의 민주주의의 어떤 정통성을 가져왔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비상계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게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할 일이 아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 이런 어떤 조언들을 듣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게 보면 뭐 김상욱 의원, 또 진종 의원, 김혜지 의원 뭐 등등 현역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박상수도 변호사 등등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우리 그 구 변호사도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아마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그 설 직전에 네, 둘이 만나서 음, 식사했습니다. 네, 음. 어떠시던가요? 되게 표정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음, 표정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저는 사실 이제 좀 걱정이 앞섰는데 네, 표정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때 되게 즐겁게 맛있는 밥 먹고 음,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마음 정리가 굉장히 다 돼 있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좀 저도 보는 입장에서 마음이 편했어요. 저는 사실 뭐 언더 73이나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뭐 가입하지도 않았고 저는 제 나름으로 그냥 소신껏 말하기 위해서는 어디 모임이나 이제 이런 데 가입할 생각은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투영해가지고 한 대표님의 색깔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이렇게 만났을 때는 진짜 또 매력적인 사람이 맞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여태까지 있었던 힘든 일들에 대한 뭐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본인의 진심에 따라서 행동을 했고 열심히 했는데도 주변에서의 행동이나 이런 거에 이게 덮어 씌워지고 오해를 받고 이래가지고 남들의 비판받고 이럴 때는 굉장히 마음 아프고 억울하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런 게 그렇게 생각하면 다 세상 사람 다 억울해 이러시더라고요.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분이 그 전에 당에서 있었던 것들은 다 사감 없이 다 해소를 하고 극복하셨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기에 마음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감을 갖거나 이제 그런 게 표출되면 저도 마음이 안 좋았을 거고 또 예전에 있었던 분을 다시 포용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그런 거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게 보통 정치라는 게 참 인간관계로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떤 배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뭐 쌓여 있고 그러면 참 그것도 참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참 없을 수는 없는데, 그걸 극복하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한 대표가 현 정국에 대한 인식과 또 본인은 들어갈 때 그냥 했지 않습니까? 저 정치 절대 그만두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느낌은 어땠습니까? 사실 이제 구체적인 워딩을 이제 전달하기는 좀 이제 조심스럽고 왜냐면 이제 그 밖에 알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직접 하시겠죠. 근데 네네. 그 전에 그냥 이건 제 느낌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거가 본인이 잘 되고 말고에 대한 것보다 이제 내가 이 상황에서 이제 책임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차원에서라도 지금 뭐 소나기 피하듯이 이렇게 네. 숨어 있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제 뭐 어떤 것을 이제 뭐 지지자분들이나 보수 정당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많으셨고 그게 저는 조금 더 뒤에 움직이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보다 되게 빨리 움직이실 거란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주변에 뭐 한 대표를 만났던 사람들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보면 어떤 상황의 판단에 대한 유불리를 많이 먼저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정치인들은 과연 이 타이밍에 내가 나는 게 유리하냐 마냐 뭐 등등 이런 것이 있는데, 그리고 또 내가 뭘 반드시 해야 되겠다 뭐, 그리고 또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권력 욕구란 거요. 그렇죠. 그런 것이 있는데 한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소탈하다고 할까? 뭐 어떤 어떤 뭐 이 따지지 않겠다, 재지 않겠다,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당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꼭 내가 해 먹어야 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 네. 그러면은 당내에서 경쟁자를 죽여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낙연, 이재명 이렇게 경선에서 맞붙었을 때 내부에서 경선 후유증 엄청 컸을 때 대장동 네. 이슈도 내부에서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단 경쟁자를 제거하고 본선 갔을 때 뭐 되고 말고 그거는 이제 운명에 맡기자 이제 이러는데 사실 뭐 범죄와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은 뭐 터져야 되는 거니까 그건 내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을 뿐인데 당내에서도 굉장히 적대시하는 거 이제 이런 게 문제잖아요. 꼭 내가 해야 되고 내 당내에서의 경쟁자는 뭐 밖에 적보다 더 안 좋게
적대시하고 이제 저는 근데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되면 그거는 뭐 부름을 받는 거고 내가 만약에 거기서 선택을 받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승복하고 나의 경쟁자에게 도움을 주고 이게 이제 건강한 당내 정치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제 그거에 대한 마음은 확실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꼭 나여야만 한다라고 하면은 저도 뭔가 응원하는 마음이 꺾였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말도 뭐 대선 나가십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나여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더라고요. 제가 봐도 만약에 그걸 위해서 노력할 때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네. 본인이 열심히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경쟁자는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그럼 본인도 더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선순환을 이뤄가지고 보수 안에서 다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과정 거기에 모두가 다 합심하는 과정 여기에 있어서는 사감은 갖지 않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어쨌거나 참 이제 뭔가 결단의 시기는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이 국민의힘 사람들 보면 홍준표 시장도 요즘 또 부정선거하고는 좀 거리를 많이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쪽 따라가서 안 된다. 특히 이제 김문수 뭐 장관 뜨고 하니까 뭐 그런 걸로 이제 뭐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건 이제 다들 이제 지금 조기 대선 이야기만 하면 뭔가 역적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미 민주당은 새로운 인사 영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무시할 수는 없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준비를 해야 또 미리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